우리가 박주원 씨 대한민국에서 딱 떠올리면 어떤 형용사 혹은 명사가로 기억이 되고 싶나요? 계속 그 자리를 뭐 지키는 기타리스트, 지키는 뮤지션, 기타에 대한 뭐 열정을 뭐 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꾸준히 10년을 해보니까는 또 10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뭐 또 팬 여러분들의 또 사랑도 있고 또 제 음악을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이 또 있으니까 제가 또 힘을 내서 하는 거지. 우리 한국의 이제 집시 기타계의 본자, 연주의 극전, 6개 기타줄의 마력,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박주원 기타리스트 하면 붙고 있습니다. 뭐 벌써 이제 20년 차신가요? 12년째고요. 올해가 가수들 이제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 시작한 거는 20년 정도 되죠. 돌이켜보면 근데 시작하셨던, 그러니까 기타에 처음에 입문하셨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피아노를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부모님께서 뭐 악기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피아노를 좀 벗어날까 싶어서 기타를 그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두 개를 다 보내더라고. 그래서 피아노 가방에 기타 악보까지 해가지고 놀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. 그래서 피아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. 어머니께서.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나중에 음악적으로 엄청 도움이 됐어요. 근데 몇 가지 이유는 또 같은 반에 그 반장 친구가 또 기타를 치고 있었고, 그 당시에는 기타 교습을 이제 뭐 전문 무슨 입시학원 같은 건 없었고, 음반사 있죠, 음반사. 무슨 베토벤 음악사. 그런데 이제 테이프 가게 뒤에 쪽방에 이제 음악사 사장님들이 기타를 알려주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배운 선생님은 음반사 사장님인데 기타를 좀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이라서 되게 운이 좋았어요. 그 선생님은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철저하게 뭐 안 외우면 엄청 혼내고, 지금 생각해보면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왜 이렇게 혼내는 거야? 그래서 4학년 때인가 영국 기타리스트가 저기 예술의 전당 무슨 어디 소극장이었나 거기 왔는데 연주회를 데리고 가셨어요. 아무튼 그때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본 그 영국 기타리스트의 공연이 좀 되게 충격적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 나이가 어리니까는 이제 소리도 잘 안 나고 기타.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의 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라이브에서 직접 보니까는 그러니까 기타에서 저런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. 그때 딱 알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주원님의 음악을 통해서 그 스페니쉬 집시 기타 이런 거를 처음 접했거든요. 그 당시에는 그런 풍의 노래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어떻게 보면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빠지게 되셨는지.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클래식 기타 곡들 중에 그 스페인 작곡가들의 곡들이 있어요. 어릴 때는 이제 그게 뭐 이게 뭐 스페인 음악이다 이런 거 전혀 없이 선생님이 이제 주는 악보대로 쳤는데 이제 스페인 작곡가들 곡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플라멩고고 더 크게 보면 그게 집시 음악이 되거든요. 이제. 굳이 애써 찾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템포와 리듬과 멜로디에 끌리셨던 거네요. 알고 봤더니 이게 스페인 음악이더라. 나중에 돼서 이제 그게 내가 쳤던 음악들이 스페인 음악이었구나. 그러니까 저의 어떤 기타의 정체성을 막 찾다 보니까는 내 기타가 어디서 왔지?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쳤던 것들, 기억들을 이제 되살리다 보니까 그게 스페인의 집시 음악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특별한 장소, 뭐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에 뭐 얻는 영감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일상생활에서 얻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곡 작업을 하러 어디 뭐 산속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한번 앨범 한번 끝내고 오자. 한 2달 정도를 들어갔는데 곡을 하나도 못 쓰고 왔어요. 그 2달 동안에 그 나름의 그 운둔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느낀 게 이 음악이라는 게 뭐 혼자 어디 뭐 갇혀서 뭐 특별한 공간에서도 될 수도 있지만 뭐 나한테는 어쨌든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중요하구나.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물들 한테서 얻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거기는 어떻게 가셨나요? 지능 농기계 어르신들하고. 우연히 군산을 놀러 갔었는데 근데 갔더니 여기 동네가
동네가 뭔가 좀 약간 클래시컬하고 너무 독특해서 약간 놀려던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날 이제 촬영을 해서 거기서 그냥 급작스럽게 찍은 거예요. 뭐 이렇게 촬영 옷도 그렇게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바로 그냥 가서 입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해서. 진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공간이 뭐 영감이 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겠네요.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. 뭔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요. 특히 이제 기타 키즈들은 처음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. 뭐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.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이런 연주자들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. 이제 앞날에 대한. 근데 그런 너무 현실적인 얘기는 그 악기에 대한 열정으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일단은 뭐 뒷일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열정 하나로 사실 가는 겁니다.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고. 그러니까 저도 뭐 데뷔하고 뭐 처음에 그런 대중음악계에 뭐 세션 기타리스트로 등장을 하고 뭐 저도 그런 과정들이 뭐 저도 모르게 다 이렇게 제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막 다 지나갔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음악에 대한 그 악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가다 보면은 아마 이 단계별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. 근데 좋은 일들만 생기느냐? 또 뭐 좌절도 하겠죠. 근데 뭐 다 여러분들의 그런 악기에 대한 그게 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연주가 약간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좌절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는 거지.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이게 음악에 매진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여러분들의 그 찬란한 음악 인생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